안녕하십니까. 김주원 민태민의 마감 10분 전 12월 26일 금요경마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한 달 남았어. 한 주 남았죠. 한 주 남았죠. 딱 한 주 남았네요. 원래 이 연말에 혹한기 휴장이 서울, 부산, 제주 이렇게 해서 나눠서 시행이 될 전망이었는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경주가 3일 정도를 시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보전 경주 형식으로 해서 연말에 혹한기 휴장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휴장은 이제 설날 휴장이 있죠. 2월 달에. 그때까지는 또 쉼없이 또 달려야 될 상황입니다. 지난주 특별문자 접종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금요경마는 5개 경주를 전송을 시키면서 이 경주에서 불패천하와 마이블레이드 쌍승식 25.5배를 시작으로 해서 방송에서 김주원 의원이 추천을 드렸던 4번 대결왕 그리고 민태민이 9번 원일로즈를 축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쌍배당이 무려 46배짜리 적중에 성공을 했고요. 또 마법까지 까드렸던 부산의 8경주 원몬트의 북벌신화 복으로 15배 역시 승부경주로 적중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제주 하나는 그냥 뭐 복으로는 깜빡이었는데 쌍을 푸문화 놓고 때리면서 10배짜리 쌍승식 한 방을 때려 잡았고요. 토요경마는 잔잔하게 낮은 배당이 좀 대부분이네요. 하지만 8경주에서 전보 에이스의 에이스 더블이죠. 쌍승식 20.1배 적중에 성공을 했고, 일요경마는 좀 많은 경주는 분해 적중을 많은 경주를 전송을 했습니다. 6개를 했는데 그중 2개만 잡았어요. 하지만 그 2개가 모두 주력 막건이었다는 거죠. 킹럭키의 감동의 챔피언 17.8배 그리고 천왕둥이의 퍼펙트 샤인. 8경주에서는 머리 팔렸던 심심지려를 아예 빼버리고 원틀로 여러분께 적중을 좀 이끌어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도 잘해서 2014년의 마감 10분 전 방송이 제대로 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변함없이 이제 5만원 가격으로 서비스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너무 길었죠? 이제 부산 1경주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국산 5분의 1000m 경주입니다. 자, 김주원 의원, 이게 지난번에 2, 3착 했던 바모스하고 빙고스타가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예, 바모스도 이번에 훈련이 괜찮고요. 빙고스타도 이 병합 훈련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면서 직전보다도 좋아진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빙고스타 같은 경우는 안쪽 최적 전개로 인한 직전 경주 입상이었는데 이번에 게이트가 외곽으로 다소 밀린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말이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전에 2, 3착을 나눠 가졌던 7번, 8번이 좀 더 우세한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뭐 두 마리의 전력이 앞서 있고 그래도 저는 7번 바모스가 이번에는 좀 더 나아 보여요, 사실은. 그죠? 네, 게이트도 그렇죠. 바뀌었고 바모스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을 뛰고 9주 만에 다리가 안 좋아서 공백을 좀 갖고 지난번에 출전한 것인데 최근에 기승술로 보면은 뭐 노조모 기수보다는 사실 김호수 기수가 좀 더 똘똘하게 좀 말을 몰아주는 분위기라서 7번의 바모스가 좀 나아 보이네요. 7번 바모스. 그게 주행검사 때 스피드를 보였던 3번 애쉬라는 말도 게이트 입점으로 기습 선행 나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복병주에서 좀 괜찮은 게 있을까요? 예, 또 다른 신의 마필인 11번마 그라지오라는 말도 주행검사 타임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순발력도 다소 무딘 모습이었고. 하지만 이 훈련 때 걸어보니까요, 이게 스피드가 없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국산 5분의 위너스보이라는 스피드 좋은 마필과 병합을 붙었을 때 좀 거의 어피스타게 스피드를 맞춰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스피드가 실전까지 연결이 된다면 외곽 게이트를 할지라도 지금 눈에 띄게 빠른 말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후지의 마법이 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1번 그라지오를 추천해 주셨고 복병으로 저도 복병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4번 최강투원인데
빙고스타 바모스하고 지난번 데뷔전 같이 뛰었던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주행검사 때 순발력이 좋았어가지고 직전에 외곽이었지만 거의 최저배당으로 팔렸던 게 최강 투혼입니다. 근데 뭐 빠르게 나올 줄 알았던 말이 붙들고 아주 최후미에서 철저하게 좀 데뷔전 탐색을 했는데 3번 애쉬 아니면 4번 최강 투혼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이런 말들 11번 정도도 복병권으로는 충분하겠습니다. 일단 인기마 7, 8 중에서는 바모스가 좀 나은가요? 어떤가요? 8이 잠재력이 좀 더 있을까? 예, 조건으로는 바모스가 좋고 예, 성장세로는 8번이 조금 더 낫고 바뀐 것 같네요. 그러면 7, 8 두 마리의 2강 구도를 인정하면서 복병으로 3번 애쉬, 4번의 최강 투원, 그리고 11번의 그라지오 이렇게 3마리 정도를 이변 세력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김주원 위원의 오늘 첫 번째 승부네요. 김주원 위원이 이경주하고 후반부에 11경주죠? 예. 이경주 11경주를 승부로 잡았고 민태민이 이제 3경주와 5경주를 메인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관심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저는 여기서 10번 플라멩코를 좀 노리려고 합니다. 머제스틱 워리어라고 서울의 아르고 프린스의 형제마죠. 힘이 좋은 혈통입니다. 직전에 말이 분명히 좋아져서 이거를 강하게 노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가 이제 그때 기수가 김태경 기수로 바뀌면서 마필 자체의 능력을 10분 끌어내지 못했다고 봐요. 이번에 다시금 최시대 기수로의 안장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훈련도 직전보다는 12조 성호 세강자 병합 조교 때도 상당히 좀 근성이 보강된 모습이라서 10번을 추천드리겠고, 자, 김주원 위원의 추천의 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빠른 시간에 예, 저희가 승부를 들어가게 됐는데 오늘 제 승부뿐 아니라 이어지는 승부들이 좀 초반부에 몰려있고 그 나머지 승부들, 초중반부 승부들을 민태민 위원님께서 아마 책임지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서 밑바탕 잘 따라 드리도록 하겠고요. 액면상 뚜렷한 강축은 없는데 여기서 빠지지 않을 진짜 머리가 숨어있는 경주입니다. 이 능력으로도 발전 기대치로도 이번 훈련 내용으로도 이 어느 것 하나 모자랄 것 없이 그야말로 완벽한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지금 출전한 마필이기 때문에 입상에 대한 의심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고 때리는 강축 세워놓고요. 후차권에서도 이 액면상 뚜렷하게 누굴 한 마리 콕 집어서 때리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 경주인데 그 부분을 김주원이가 해결해 드리겠다 이겁니다. 좀 불안한 애들, 배낭판이 팔리지만 가도 안 되는 애들을 몇 두 잘라내면서 깔끔하게 압축까지 되기 때문에 믿고 때릴 강축 기둥 세워놓고요. 이 혼전 속에 진짜 되는 말 두 마리만 엮어서 오전장 배팅 자금을 제가 두둑히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 김주원 위원이 전반부에 하루 배팅 자금을 좀 제대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현장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국산 혹은 1300m 경주고요. 여기는 이제 민태민이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메인 추천입니다. 김주원 위원이 웬만하면 적중을 할 겁니다. 이경주. 제가 대충 마번을 대충은 아는데 한 마리는 뭐 와 있는 말을 추천해 드릴 것이고 후차권도 압축이 되기 때문에 이경주 먹은 자금을 여기서 한번 엎어서 한번 때려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김주원 위원 생각을 좀 먼저 들어보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예, 저는 이번만 트리플 라인을 그나마 인기마 중에 가장 믿어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몸값 1억 5천만 원짜리 말인데도 불구하고 데뷔전 때 아주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배당판에서 다소 좀 붕뜬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바로 이 몸이 무거웠기 때문에 마방 기대치가 데뷔전 때는 살짝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기로 그걸 극복해내면서 입상을 차지를 했고요. 이번에 병합할 때 보니까는 확실하게 기본기가 잘 갖춰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전 입상한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번에 안장까지도 좋아진 김동현 기수라면은 데뷔전 보인 주력보다는 좀 더 발전된 걸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트리플 라인은 강축이죠. 말씀드린 대로 김주원 의원이 이제 데뷔전 때 좀 이게 덜덜하게 팔렸어요. 몸뚱이가 좀 무거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럼에도 발빠른 스피드와 근성, 그 당시에 렉스한테 깨지긴 했지만 렉스가 또 승군전 선입으로 따라가서 강자들을 제압을 했죠. 파이브 빅터스 같은 걸 이기고 왔어요. 따라가서. 트리플 라인은 이번에 김동현 기수가 직접 만져놓고 이경주에 나오는 피코 드림을 가볍게 압도할 정도로 걸음이 정말 좋아졌고, 또 이번 게이트라면은 여유있게 순발력을 좀 살려볼 수도 있는 경주 조건이기 때문에 2번은 대가리가 맞습니다. 거기에 붙이는 말이 이제 승부마건이 있어요. 제가 꾸준하게 좀 노려오고 있는 개인적인 관리 마필인데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배당이 몇 배가 나오든 한 방으로 강하게 승부를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마, 불안한 인기마들 한 두어 마리 자를 수가 있고요. 대안으로 역시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말 한 두 마리 정도만 받쳐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중배당 한 방에 배당 막건 두 마리 정도 방어 막건으로 정리를 하면서 3경주 저는 적중을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봐요. 2경주에 이어서 3경주까지 꼭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자꾸 버벅대지 말이? 여기가 안에가 추워서 그런가? 자, 4경주로 가겠습니다. 국산호군 1400m 경주네요. 단촐하게 7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은 뭐 당연히 1번 테리우스가 압도적으로 주도를 하겠죠. 테리우스를 놓고 가는 게 맞을까요? 어쩔까요? 예, 좋죠. 직전에 스타트가 살짝 안 됐죠. 매끄러운 스타트가 아니었는데도 막판에 보폭으로 상대들을 이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번에 오착승군의 뭐 1번 게이트 직전처럼 늑발한다 하더라도 이겨봤던 상대들과의 재대결이라 최기정 교수가 뭐 부담없이 우승을 향해서 돌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선행을 나갈 상황이에요. 직전처럼 발주가 안 좋아도 1번 게이트 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뭐 5위 승군에 7마리가 뛰는 경주고, 이게 뭐 계속 늑발을 하던 말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발주까지 깔끔하게 나와주면은 그냥 시원하게 선행으로 돌 수 있는 말이고, 또 화려한 함성이라는 상위군의 국산 4군마와 병합돼도 탄력적인 걸음이 있어서 1번은 좀 인정하고 싶네요. 여기 김주원 의원이 1번만큼 세게 보는 말이 하나 있다 그러는데 그 말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 3번마 조세핀선을 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이 테리우스와의 착차가 거의 한 7마신가량 차이가 났어요. 이 성적으로 보면은 테리우스한테는 분명 제비가 안 된다라는 게 성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아직 어린 2세 마필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 걸음의 신장 속도가 이 개체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이 분명 이 변화된 걸음을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이 2세 마필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최근 성적에 연연하기보다는 이번 훈련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짚어내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조세핀선은 이 부족했던 부분들, 특히나 주법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완벽하게 보완을 해놓고 출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직전에 한 7마신가량 깨졌다면 이번에는 저도 정말 박빙의 승부, 1, 2마신 대회에서 이 테리우스와의 멋진 승부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졌습니다. 부산은 그 전 경주에 한 10마신 쳐도 그 다음 경주에는 거꾸로 10마신을 이기더라고요. 말들이 워낙에 그 기복 자체, 그 전 경주에 비해서 전력의 변화가 상당히 좀 많이 오는 것이 부산 경마의 특성인데, 조세핀선 같은 경우에는 향후 발전 기대감이 높은 말입니다. 이게 혈통 기대감도 있는 말이고, 또 500다마짜리고, 주행 때 좀 다리를 높게 쓰는 단점은 있다 하더라도 워낙에 힘이 좋아서 조만간 빠르게 좀 적응을 할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이 김주원 얘기대로 이번 경주가 될 가능성이 좀 높겠습니다. 3번 조세핀선 민태민도 함께 추천을 드리겠고, 여기 이제 그때 같이 뛴 말들이 다 나와요. 황금빛 바다가 순위로는 대끼리 팔려야죠. 이성재 기수에서 기수까지 최시대 기수로 바뀌었고, 또한
게이트 번호도 2번을 잡았고, 그래서 2번이 깜빡이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호크인 자마에다가 말이 크게 발전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2번은 어때요? 아, 이게 다리가 좀 약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세게 운동을 시키면요, 근육이 좀 이렇게 뭉쳐버려가지고 파인기가 나타납니다. 직전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배당으로 제가 재밌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파인기가 또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황금빛바다는 일단 훈련으로는 직전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져 있는 컨디션이다. 그래서 깜빡이 맞고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비록 상위군이라 하더라도 월드윈이라든가 알렉스 이런 애들하고 3두병합을 시행을 했는데 내측에서 많이 밀리더라고요. 거의 뭐 못 따라가고 퍼져버리는 그러한 모습까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번 황금빛 바다는 조금 약하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머지 말들이 내용이 있잖아요. 와일드로즈도 주행 재검받고 나서 걸음의 성장세를 보였고, 또 무한비상도 지난번에 축으로 팔렸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체계중 기수가 자리를 못 잡고 좀 어영부영했는데 이번에 후지기 기수라면은 또 더 나은 걸음을 뽑아낼 수가 있겠고, 이게 원래 1번 테리우스가 강축이면요, 경마하다 보면 이제 2번, 3번, 4번이 같이 뛰었는데 전번에 테리우스한테 깨졌다면은 이런 애들이 이제 꼬랑지를 살짝 내려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레이스하고 관계없는 무한비상 같은 게 입상을 끌어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1번 테리우스를 좀 인정하면서 2순위는 무조건 조세핀 선으로 가자고요. 예, 그죠? 좋겠네요. 1번, 3번 기본에다가 나머지는 현장에서 뭐 삼복승이든 아니면 복승식의 대안이든 지혜롭게 좀 마법 공략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5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300m 경주고요. 민태민이 준비한 두 번째 메인 추천 경주입니다. 자, 김주현이. 예, 저는 7번마 초록산을 지금 방송에서 한 3번 추천을 드린 것 같은데, 요번에는 정말 재밌습니다. 일단 직전 경주를 통해서 확실하게 늘어난 걸음과 스피드를 보여줬고요. 이게 지금 못 뛸 말이 아닌데, 제가 직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래를 맞으면 좀 버벅대고 옆에 누가 붙으면은 말이 기가 죽어가지고요, 이 망아지들한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 좀 망아지 티가 역력해서 아직 자기 걸음을 못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됐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 이번에 외곽 게이트의 김동현 기수, 특히나 빠른 말이 안쪽에 이번만 미스터 질주라는 마필이 있는데, 지금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미스터 질주가 최근보다는 다소 떨어진 그런 컨디션까지 보이고 있는 경주라 김동현 기수가 여기선 선행 출하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초록산의 입상 타이밍은 바로 이번 경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록산을 추천해 주셨고요. 자, 민태민은 이번 경주 어느 정도 중배당과 고배당을 동시에 노려볼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액면을 딱 보면요, 이번 미스터 질주가 배당판의 축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스피드도 좋죠. 게이트가 이점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2연속 입상을 선입으로 일궈내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인기를 모아줄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경정맥염하고 양견 파행, 어깨 파행으로 인해서 이번에 훈련 내용이 분명히 전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미스터 질주를 후착 방어 정도만 가져갈 생각이에요. 노리는 축이 있고 붙여 때릴 노림수 한 방, 거기에 배당마 한 방, 또 이렇게 두 구멍 정도를 승부로 들어갈 것입니다. 충분히 먹을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미스터 질주 3위 승부의 현장 상태가 좋으면 이거 받쳐가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도망갈 구멍이 없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자, 미스터 질주하고 오면은 좀 들먹고 나머지 노림수 두 마리 함께 제가 노리는 축에 붙여서 입상을 한다면은 시원하게 항구라 꼭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현장까지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500m 경주입니다. 4번 테이크러쉬가 이제 축으로 자리를 잡을 경주네요. 어때요? 예,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테이크러쉬는
사실 뭐 임팩트 있는 걸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이제 보폭이 워낙에 넓고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보폭으로 직전 경주 입상을 차지를 했는데 일단 이번 경주가 중거리고요. 중거리에 대한 자신감을 보일 만한 상대가 없다라는 점에 테이크러쉬의 직전 중거리 입상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낫다고 중거리에서 한번 입상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 당시 좋은 호흡을 보였던 송경윤 기수가 다시 한번 올라탔다라면 예, 테이크러쉬의 뭐 연속 입상 문제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테이크러쉬는 지난번에 이거 놓고 메인 승부를 때렸어요. 근데 인기 8위권에 원일지존이 와버리면서 막권이 깨져버렸습니다. 그 밑에 순위에 있는 말들, 뭐 스마트 브라운, 서울강자 이런 애들은 제가 추천을 드렸던 말입니다. 그때 딱 하나 뺐던 게 이제 30번을 뛰었던 오칼라 캡틴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부른 거예요. 네. 테이크러쉬 놓고 스마트 브라운, 서울강자, 여기 나오는 레이턴즈 포레이딩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원일지존 때문에 뭐 좀 못 먹었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경주 거리가 1500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초반에 발이 빠른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이크러쉬는 그냥 와야죠. 여기서 예. 선행도 되고 따라가도 최적 전개, 훈련도 지봉사랑하고 병합하면서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라면은 사는 온다. 테이크러쉬는 강축으로 믿고 가시고, 자, 후차권 좋게 보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예, 6번마 레이턴즈 퍼레이딩이라는 말이 이번에 오착승군의 기수를 조성공 기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일단 26조 마방에서도 오착승군의 이번에는 조건상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뭐 훈련상 아주 뭐 뚜렷하게 양호했다 이런 평가를 내릴 만한 상태는 사실 아니긴 합니다만 나머지 마필들의 훈련 내용 역시나 이 6번보다 다소 떨어지는 마필들이 대부분인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예, 조성공 기수가 그래도 이 부산 경마장에서는 국내 기수 중에 거의 탑이죠. 예, 유현명 기수, 김용곤 기수. 그러니까 뭐 조성공 기수의 기승술이라면은 최근에 기승했던 그 기수들의 이 부족한 부분 이번엔 충분히 조성공 기수가 메꿔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레이턴즈 퍼레이딩이 절호의 찬스를 잡은 것 같아요. 조성홍 기수가 아주 껍데기를 여기서 제대로 벗겨놓을 판때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도 레이턴즈 퍼레이딩을 좀 좋게 보는데 이게 요즘 들어와서 보면 직선에서 좀 꼬리가 좀 뱅글뱅글 돌리더라고요. 예, 훈련 때도 그런 모습이 좀 포착됐다는 게 살짝은 불안하고, 만약에 6번이 아니라면 저는 거꾸로 19조의 이 브라보 캡틴이 이거 훈련 매번 안 좋았죠. 예. 훈련을 많이 제대로 못했죠. 예, 찌가닥대고 말이 뭐 별로였는데 지금 2주 만에 나오면서 김태경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저번에 레이턴즈 퍼레이딩을 탔던 김태경 기수, 꾸준히 뭐 레이턴즈 퍼레이딩하고 호흡을 김태경 기수가 맞춰왔던 그런 상황에서 19조 말에 다시 한번 브라보 캡틴 김태경 기수로 올려 놓은 상황이에요. 최고참입니다. 지금 부산에 최고참인데 최고 마방인 19조에서 최근에 은근히 좀 태우더라고요. 2군 승군전에서 바로 들어오는 거죠. 빅토리슨 김태경 기수. 그냥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훈련 때도 2주 만에 나왔지만 샘퍼파이라는 말하고 병합도 잘 만들었고, 그래서 브라보 캡틴이 이게 포지자마라서 또 감춰진 순발력도 있는 말이에요. 이게 잘하면 4번 나가고 외곽에서 바로 그냥 붙여버린다면은 또 8번 쪽에서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되는 말은 많죠. 31번 뛴 오칼라 캡틴이라든가 뭐 매력 덩어리 이런 말들 되는 말이 많이 없네요. 사실상 네, 그죠? 없는데 많다 그래서 지금 한번 찾아봤어요. 일단은 김주원 형이 얘기했던 6번 레이턴즈 퍼레이딩하고 8번만 브라보 캡틴 두 마리는 필수로 배팅권에 가져가시면 될 것입니다. 자, 7경주입니다. 1400m 국산 4분 경주입니다. 이거하고 좀 끊었다 가자고요. 예, 그죠. 한 수 위에 대가리가 있습니다. 1번 챔프라인. 여러분 잘 아시는 컬린의 장화입니다. 서울경마공원 1군에서 승군전에 그게 비컬린이 우승했나요? 준우승했나요? 준우승하지 않았나요? 황금탑이 우승했나? 네. 네.
그 비컬린하고 체형이 좀 비슷합니다. 비컬린도 한 560대가 나가는 말인데 얘도 550대. 지난번에 보니까 이 부족했던 순발력이 부각되면서 선행을 가버리더라고요. 선행을. 제가 이거 2번 연속 재밌게 좀 쌍까지 적중을 했던 그러한 마필인데 이번에도 뭐 훈련 때 보니까 말이 한 2군 가서 뛰어도 될 만큼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이죠 이거는. 예, 이건 뭐 빼면은 큰일 나죠. 후차권에서 일단 지금 뭐 판때기를 보면은 6번 강한바람하고 7번 썬데이 로얄이 대길 준대길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겠죠. 김주호 의원은 뭐 좋게 보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예, 저는 이 배당으로 이게 무조건 안 팔릴 것 같은데 9번만 지금처럼이요. 와, 이거 훈련 때 보니까는 이 최근에 바닥 성적이 당최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스피드와 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병합대에 원래 지금처럼이요. 직전에도 상당히 잘 나갔어요. 직전에도 말이 잘 나갔고. 근데 그 병합을 길게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 얘는 말이 원체 짧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긴 병합을 제대로 소화를 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나카 기수가 직접 마무리까지 신경을 써서 전담을 했는데 일단 조교해보고 다나카도 느낀 게 많을 거예요. 아, 이게 분명 뛸 말이 맞긴 하구나. 그래서 좀 자신있게 좀 쫄아서 어설프게 기승하기보다는 좀 자신있게 외곽에서 밀고 나온다라면 지금처럼 여기선 충분히 이 배당 메리트로는 손색이 없을 다크호스로 지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훈련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진짜 복병으로의 값어치가 충분합니다. 6경주에 나왔나요? 7경주에 나왔나? 그 크로코다일 저스티라는 말하고 병합을 좀 붙였는데 외산말을 그냥 뭐 가지고 놀아버릴 정도로 좋아요, 스피드가. 그래서 변수가 될 수 있겠고, 이게 만약에 챔프라인이 원게이트에서 밀고 주폭을 앞세워서 보폭을 앞세워서 선행을 가버리면 그래도 강한 바람이 한때 경남 신문배 이세마 대상경주까지 출전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인기만 모으고 좀 어리버리했던 말인데 조건은 상당히 좋네요. 6번 강한 바람이. 그리고 썬데이 로얄도 안으로 좀 기대고 고개가 높은 단점은 있지만 지난번 선입으로 따라가서 센 말들 틈에서 경쟁력 있는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감량이 좀 많고 7위 선행을 가고 1위 따라가는 상황이라면은 1400도 돌 수는 있지 않을까요? 7번이 선행 가면? 뭐 충분하죠. 선행을 나간다라는 전제하에. 그렇죠. 하지만 선행을 못 나가는 게 또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챔프라인이 양보를 안 해줄 거예요. 챔프라인이 빠르고 정상주기 맞은 매직고도 스피드가 있고 썬데이 로얄은 이제 선행을 가면 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선입으로 가면 안 될 가능성은 그래도 없다라고 뭐라 그래야 되지? 무조건 안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선입도. 선입으로는 입상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일단 1번 챔프라인을 충마로 인정하면서 인기 많은 6번 강한바람, 7번만 썬데이 로얄. 그 중에 6이 좀 나을까? 그럼요. 100번 나죠. 전개 이점이 있는 6이 좀 나을 것 같고요. 여기에 배당마로 새벽 훈련 우수마 9번 지금부터죠. 지금부터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적당선에서 1 넣고 배당판 한번 보시고 6번하고 9번은 기본이죠. 매직고는 안 팔리겠죠? 이거는 다음 주에 나오려고 그냥 어리버리 이게 해가지고 차주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빨간판 달고 있다가 출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6번 뛰어서 2번 들어온 말이라고 또 공백기도 지금 한번 적응을 해서 정상 주기인데 이거 바람 잡아도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훈련이 아예 안 돼 있어서 매직권은 빼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6번 우선에 복병으로 9번 또 다른 인기만 7번 썬데이 로얄까지 권해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국산사군 1600m 경주입니다. 인기마 필드의 전력이 앞서 있어요. 4번 알렉스, 5번 지봉사랑
6번마 스페셜 라인, 거기에 7번 슈퍼스톰 정도가 이제 선행으로 가세할 수 있는 그런 편성 같은데, 이거 뭐 여러 마리 공략할 수가 없어요. 예. 김주원 의원이 좋게 보는 말 딱 한 마리, 그리고 민태민이 좋게 보는 말 한 마리 해서 2마리만 딱 권해드릴게요. 예, 저는 당연히 4번만 알겠습니다. 이 11월 7일 경주 당시에 와, 배낭판에 바람 무섭더라고요. 결국에 깜빡이까지 가면서 그걸 또 전개가 꼬이는 와중에 최기종 기수가 멋지게 또 그 저배당 막권을 지켜주면서 입상을 차지를 했는데, 그 입상이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라는 게 직전 장거리 경주를 통해 증명이 됐어요. 인기 1위로 팔리고 아쉽게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1800m를 자력으로 여유 있게 뛰었다라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고요. 이번에 다시금 얘가 잘 소화할 수 있는 적정 거리에 맞춰 출전을 했다라면 완장까지 후주의 2차 승분, 여기서 실수 없이 저는 승분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말입니다. 알렉스가 이세마 대상경주 때 인기를 모았단 말이에요.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올해 말고. 그 정도의 걸음발을 원래 가지고 있던 말이 다리가 안 좋아서 고전하다가 컨디션이 살아났고, 전번에 한번 깨지다 보니까 이제 뭐 조성공 기수하고 이게 원래 궁합이 안 맞았던 말이죠. 예전부터 탈 때도 최시대 기수가 타고, 그 이세마 대상경주 때도 조성공 기수가 안 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인지 이번에 후지로의 암장 교체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4번 알렉스는 김주원 의원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세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저는 지난번 뛰는 거 보고 다음에 나오면 넌 죽었다 딱 잡아놓고 있었던 게 6번의 스페셜 라인이에요. 근데 뭐 어차피 인기만 해요. 인기만. 지난번에 착지불량하고 개 늑발을 해버리면서 인기 1위로 팔리고 깜빡이로 팔리고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뭐 라스트의 직선에서 외측 펜스를 타고 날아오는데, 걸음은 우승을 했던 영광의 태풍이라든가 선행 갔던 남도의 여왕, 이런 거를 뭐 다 때려잡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폭발력 있는 추임력을 끌어냈습니다. 요즘 저는 부산에서 보면은 이 기수의 컨디션이라든가 기세가 최시대 기수 따라갈 기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완전히 대통령배 한번 먹고 나서 조시가 그런 조시가 없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진짜 모르면 이제 최시대 놓고 한동안 경마를 해야 될 것 정도로 기수의 지금 컨디션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6번 스페셜 라인 3위 승분에 7마리 출전, 4차 가는 것보다 정면 승부가 저는 더 쉬운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봉사랑이 또 다른 인기만인데, 이제 김주원 의원도 얘기를 안 했고 저도 얘기를 안 했는데, 아마도 슈퍼스톰이 조성공 기수 스타일에 먼저 선행을 가버리면 불안한 건 조창욱 기수의 2위 승분에 걸린 인기마가 아닌가. 말은 좋은데, 예, 말은 정말 좋더라고요. 쉽게 선행을 못 갔을 때는 불안감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600이라요. 또 거리도 늘고. 지봉자 들어가는 애들이 훈련 때 다 좋아. 스타도 그렇죠? 좋고 지봉스타도 사람도 좋고요. 자, 4번 알렉스 그리고 6번 스페셜 라인 2마리 우선 추천을 드리면서 태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m 경주입니다. 인기마의 또 접전 구도예요. 인기마필의 접전 구도인데, 이 편성을 읽어보고 기본적으로 타임, 띄워준 기록을 감안한다면은 7번 슈팅 브라운이 이번에는 머리로 팔릴 전망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입상 확률을 좀 높게 보고 있는데, 조성호 기수라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럼요. 슈팅 브라운이 직전에 사실 왔어야 정상입니다. 이제 전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또 스포 타이밍을 너무 늦게 잡은 것이 결정적인 페인인데, 그 부분 때문이라도 다음번엔 기수가 무조건 교체되겠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성공 기수가 올라탔더라면은 그래도 김도영 기수보다는 경주 전개를 읽는 눈이 좀 더 트인 기수이기 때문에 뭐 아쉽게 눈치입해서 깨지고 하는 그림은 없을 것 같네요. 이게 지난번에 발주가 괜찮았어요. 툭 튀어나왔다가 중반에 가속에서 밀리면서 코너 구간에서도 외곽 무리를 했고 계속 뒤로만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라스트 끝걸음은 또 남아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발주 이후 타이트하게 몰아줄 수 있는 조성공 기수로의
안장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안쪽 1번 라프에르테라든가 5번 팔마의 선두, 6번 웰컴 코리아 정도가 선두권 마필들이 되겠는데 뭐 누가 나가든 바로 외곽으로 두 번째 정도 붙여가면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 슈팅 브라운은 축으로 가야 되겠죠? 예, 요번에는 안 빠질 것 같네요. 예, 슈팅브라운. 축으로 갑시다. 이번 경주는 7번 슈팅 브라운을 마감 10분 전에서 세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게요. 자, 부천 때릴 말들을 김주원 의원이 또 하나, 그리고 제가 하나, 이렇게 두 마리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좀 궁금한 게 휴양마들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메이저인 엠퍼로도 말이 훈련 내용이 좋고, 그리고 팔마의 선두는 훈련 내용보다는 주행검사, 재검 때 이거 제가 그때 불패 동자하고 희망하나 이런 거, 뭐 로즈마리 이런 애들 주행검사 보다가 얼핏 봤는데 이 팔마의 선두가 휴양을 잘 보낸 것 같더라고요, 얘도. 그래서 아예 무시는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렸냐면 저는 휴양마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특히나 이 오바마 팔마의 선두 같은 경우는 주행 재검뿐 아니라 이 훈련 때에도 쉬어가겠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확실하게 때리겠다라는 임팩트 있는 훈련을 오야마 기수가 직접 실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오야마 기수가 국내 무대에 들어와서 첫 주에는 거의 모든 마필을 다 기승하면서 조교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 다음 주에는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더더욱 기승의 수가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자신이 직접 좀 애지중지해서 훈련시키고 직접 기승하는 말들은 오야마가 이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자기 입지를 좀 단단히 굳혀놓고 이 부산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저는 오야마가 직접 훈련한 마필들, 특히나 상태가 좀 괜찮았던 마필들은 눈여겨볼 예정이고요. 이 오바마 팔마의 선두도 현장 컨디션 이상 없다라면 일단 저는 주력 후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팔마의 선두가 골편 제거 수술을 했죠. 관절경이라고 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레이저로 구멍을 작게 뚫어서 뼈를 부시는 거죠. 그래서 뼈 조각 제거를 하는데 그런 수술을 받은 말들이 곧잘 입상을 합니다. 바로 휴양 갔다 와서 바로 입상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칼을 대다 보니까 이런 골편 제거 수술을 한 말들이 입상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거세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레이저로 수술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입상의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 점도 좀 제가 첨가를 드리겠고, 자, 저는 뭐 매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8번 밍크코트. 지난번에 무리한 선행 간 것이 저는 페인이라고 봐요. 오웬스포춘에게 전구간 압박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늘어난 1400에서 무너졌는데 뭐 외곽 번호입니다. 홀가분하게. 슈팅 브라운한테 저는 좀 김동현 기수가 맡겼으면 좋겠어요. 선두권을. 자연스럽게 조성원 기수가 힘으로 몰아서 3, 4코너에서 압박을 하고 넘어설 때 옆에 따라가서 그냥 붙어서 돌아버리면은 밍크코트도 선임력을 갖추고 있는 말이라서 이번에 훈련도 괜찮아요. 김동현 기수가 직접 만졌는데 영광의 제국이라는 외산 2군의 선행마, 이번에 3위 승군으로 이제 일요일날 2군 경주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 걔하고 병합 때도 안쪽에서 붙들고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밍크코트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팅 브라운을 인정을 합니다. 충마로. 거기에 김주원 의원은 휴양 마필이지만 상태 문제없는 5번 팔마의 선두, 그리고 저는 8번 밍크코트를 추천마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m 경주입니다. 이 9경주도 혼합 3군 경주. 이게 아마 레디웨인 유아를 피해가지고 도망간 말들이 많을 거예요. 레디웨인 유아는 대가리죠, 확실한. 예, 확실한 대가리고 지난주에 뭐였죠? 그 또 누리 라인이었죠. 그게 그 우승한 말이 그렇게 잘 뛰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스파이캠. 자, 어쨌든 뭐 레디앤 유아가 스피드나
이 보포, 거기에 근속, 체력 그런 것들이 지난주에 뭐 단승식 1.1배 기록했던 누리 라인을 저는 압도하는 능력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선 얘는 외삼하기 때문에 더더욱 큰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번 경주 역시나 뭐 붙들고 여유 있게 한 바퀴를 잡아 돌리는 그림이고, 이제 후차권만 저희가 좀 집중을 해서 압축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레디앤 유아는 이게 지금 여러분 주행을 할 때 보면은 안정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고개도 뻣뻣하고 좀 높게 고개도 들리고 이러는데, 정말 이건 좀 무식하게 파워가 넘치는 말이에요. 힘이 진짜. 뭐 말씀드린 누리라인이 지난주에 2등 온 거, 전개 싸움에서 좀 밀렸다는 거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예. 400km 중반대 400 한 40, 50 나가는 앞말이고, 얘는 500다마를 넘어가는 거세마입니다. 앞으로는 레디웬 유아 주행 자세가 좀 더 다듬어지면은 장거리까지도 뭐 승승장구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닌가. 그걸 떠나서 1200에서는 제가 볼 때는 부산에서 제일 센 것 같아요. 얘가. 예. 요즘 나오는 말 중에서 그만큼 그냥 말이 밀면 미는 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난번에 승분전 늘어난 거리에서 선행으로 다이나믹 대시라는 강자를 제압했던 태권 낭자가 있지만, 이거는 최시태 기수가 태권 낭자를 정말 보내주려고 작정하고 보내주지 않는 이상은 이건 뭐 6번이 무조건 선행으로 봐요. 어때요? 예, 그럼요. 이게 뭐 보내주고 싶어도 말이 초반에 게이트 열리면요 질주 본능. 그러니까. 예, 그냥 쫙 나가버려요 말이. 그러니까 태권 남자의 스피드로는 얘 따라가다가 꼴찌합니다. 꼴찌. 예. 그래서 이게 태권 남자가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큽니다. 레디웬 유어가 선행 가고 태권 남자가 이제 그 뒷자리를 곱게 따라가는 그림에서 깜빡이를 우리가 과연 인정을 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사실 말이 믿을 만한 말이 몇 마리가 없습니다. 크게 믿을 만한 말이 없어서 최저배당을 좀 불안하다라고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인데, 태권 남자 어떨까요, 이거? 이제 최기정 기수가 머리를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레디웬 유아는 혼자 먼저 튀어나가서 자신만의 레이스를 혼자 그냥 펼치라고 냅두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을 상대로 페이스 안배를 잘해야 되는데, 또 이게 기계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다 보니까 누가 앞서 달리면은 같이 좀 무리에 섞여서 뛰고 싶은 본능들이 동물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말들이 더 그런데 6번 페이스에 저는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서 직선주로에선 분명 끝걸음이 무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깜빡이는 제가 봤을 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대안은 어떤 말로 봐요? 예, 대안으로는 직전에 마방에서 내용이 좀 세게 나왔던 게 7번마 성호세강자고, 이제는 선입에 대한 가능성도 확실히 검증이 됐기 때문에, 물론 거리가 이번엔 늘어나서 다소간의 불안감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선입도 된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본다라면 성호세강자가 재밌고요. 5번만 빛나는 순간 역시나 이 끄는 앞병만 제어하면은 언제든지 라스트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이라, 이번에 후지 기수 안장이라면 재밌을 것 같네요. 빛나는 순간이 저는 재밌더라고요. 앞다리가 좀 높은 단점은 있지만 선입으로도 경쟁력을 보일 수가 있는 말이고, 또 무엇보다 저는 기수가 정말 믿음직스러워요. 후지 기수. 이렇게 다소간에 끌리는 말들 힘 한 배 잘 해놓고 직선에서 한 발을 끌어낸다라면은 뭐 무난히 저는 5번 빛나는 순간도 이편성에서 태권 낭자 정도하고는 싸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디웬 유아를 인정하면서 대끼리 맞건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태권 낭자 거리는 내려왔지만 선행을 못 가는 조건인 만큼 고민을 좀 해보겠고, 일단 김주원이 연하고 제가 유치하는 건 빛나는 순간이에요. 빛나는 순간이고, 성어대 강자도 그 전번에 1200에서 선입으로 따라갔던 걸음, 그거보단 좀 더 뛰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오카라 캡틴을 못 잡은 걸음이라면 그보다는 좀 더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성어세 강자도
배당 막건이죠. 3위 승군이라 덜 팔리는데 이런 건 뭐 타이밍으로 좀 좋게 보셔야 됩니다. 부산에도 3위 승군 걸려서 바로 때리는 말들이 많아서 성호세 왕자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300m 경주고요. 이게 김주원 의원이 준비한 마지막 메인 추천 경주입니다. 제가 한마디 먼저 말씀을 드리면 3번 영광의 태풍이 승군전이지만 거름의 성장세가 워낙 뚜렷한 2세 마필, 거기에 훈련 내용도 이번에 여전히 좋습니다. 이게 이번에 병합 훈련을 잠시만요. 제가 이거 메모해 놓은 게 떨어져서 마이키라고 했어요. 마이키. 국산 1군 마저 일요일날 나오는 9.1군의 강자급 마필인데 마이키하고도 뭐 손색 없는 걸음을 분명히 보여줬다면은 3번 영광의 태풍, 저는 승군전이지만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아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김지원 의원 추천 해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금요경마 가장 큰 배당을 노려보는 고배당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결승선주로 한 200m 부근에 이제 결판이 날 것 같아요. 이제 뒷심을 가진 마필 간의 싸움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뒷심 추임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배당 세력 중에 한 마리를 배팅의 중심에 세워놓고 승부를 볼 예정이고요. 그 마필만 들어온다라면은 뭐 인기만 누구와 손잡고 들어와도 최하 20배는 보장이 됩니다. 거기에 다른 복병과 손잡고 왔을 때는 뭐 50배에서 많게는 7, 80배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고배당 막건이라 예, 뭐 충분히 예, 뭐 주력이 들어와도 다친 게 들어와도 여러분들 만족하실 만큼 여기서 돈을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왜 금화피를 노리는지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은 현장에서 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고요. 아마 현장 예상 들어보신 여러분들은 분명 제 얘기에 공감을 하시고 같이 한 배 타시고 고배당을 예, 노려보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좋은 막건 준비해 놨으니까요. 자, 마지막 11경주 마지막은 아니죠. 오늘 마무리 이 승부처로 준비된 11경주는 좀 부담없이 적은 돈 가지고 한구라 노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막건 가지고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쯤에서 한구라가 되려면 배당으로 승부를 한다 그랬죠? 네. 원래 경마하다 보면은 돈을 만들어 놨다가 그 이긴 돈 가지고 한탕을 딱 찍었을 때 특히나 배당 막건이 걸려들면 그게 한구라더라고요. 생돈 가지고 한구라가 안 돼요. 이긴 자금 가지고 홀가분하게 배당 관계없이 때렸을 때 그게 한구라가 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뭐 11경주 전까지 편성을 보니까 충마선 경주도 많고 불안한 인기마도 보이는 게 있고 적당선에서 때리고 맞추고 때리고 맞추고 이렇게 해서 자금을 이제 눈처럼 이제 불려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김주원 의원이 한구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승부를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이긴 자금을 이번 11경주 때 한번 제대로 카운터 펀치를 한번 날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2경주입니다. 이번 주 부산 경마는 금요 경마는 부산이 14개죠. 그리고 제주는 딱 1개 경주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 레이스는 이번 서울 분리 거기에 6번 중앙대라는 연속 입상을 끌어내는 말들이 강하게 인기를 모을 것이고 전번에 한번 해당 거리 졸전을 했지만 이번에 능력기수로 안장을 교체하고 나오는 4번 금포 프린스가 이제 3파전 구도로 배당판이 흘러갈 전망인데 웬만하면 3마리가 좀 세지 않을까요? 2마리가 세고 1마리가 이제 도전. 네. 그렇게 봐야죠. 2마리가 너무 세네요. 서울 분리타고 중앙대에 예, 2마리가 너무 세요. 그 중에서도 더 센 말이 뭘까요? 당연히 서울 분리시 되겠고요. 지난주에 이 해외 원정마 중에 베터된 유가 많은 인기를 모으고 이제 풀어줬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분리시 해외 원정을 갔다 온 마필 가운데 가장 큰 발전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 상승세 그리고 이번에 승군전에 거리가 조금 더 늘어난 이 1500m 경주긴 합니다만 코너 2개짜리에서는 누굴 만나도 이 서울 블릿이 저는 싹 다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블릿이 좋긴 좋아요. 액면이 선행을 가겠죠? 가도 되고 따라갈까? 안 나가도 되고. 일단 중앙대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걸음이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2억짜리 말이고 한동안 걸음이 안 나와서 휴양 갔다 와서부터 지금 4연속 입상을 끌어냈는데, 사실 저는 금포 프린스가 10월 24일 날 중앙대회 6마신 이길 때 그거를 너무 인상 깊게 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금포 프린스를 제가 축으로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그때 뭐 말이 정말 예술로 좋았어요. 현장에서 좋았고, 선행을 가는 과정에서 그냥 힘 하나 안 들이고 쉽게 선행 가서 잡아 돌렸던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 조성공 기수까지 올렸다면은 저는 2강을 4번의 금포 프린스도 못지않은 능력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특히나 주로의 흐름이 좀 빠를 때는 더더욱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좀 어둑어둑 해도 저물고 야간 경마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경주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4번의 금포 프린스를 저는 인기 2강에 못지않은 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김주원 의원은 서울 블릿을 강력한 충마로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4번 금포 프린스와 6번의 중앙대에도 크게 손색 없는 걸음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어쨌거나 3두의 경합, 나머지는 명함을 내밀기가 좀 어렵겠죠. 마알파라든가 신흥매니피 안 되죠. 신흥매니피 같은 경우는 이제 3복승으로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뭐 4까지 낑기면 워낙에 이 세 마리가 지금 탄탄하게 이 자기 능력을 최근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력 입상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좀 보자고요. 서울 블릿을 김주원 의원은 세게 말씀해 주셨고, 이게 박스로 팔릴 것 같네요. 세 마리가. 그렇죠. 이게 뭐 2번, 6번이 원래 액면 깜빡인데, 이건 뭐 4번이 조성훈 기수에서 또 동네방네 승부 의지 세게 나오고 이러면은 서울 블릿이 축으로 안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늘어난 거리에 승군전에 해가지고 현장에서 좀 상태 보고 배당판의 흐름이나 승부 의지 같은 거 확인 한번 필요한 경주로 보여집니다. 현장 상황 잘 봐서 김주원 의원과 제가 현장에서 꼭 적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국산 2군 2000m 13경주입니다. 4번의 신데렐라 맨이라는 센 말이 있어요. 센 말이. 이건 센 말이잖아. 예, 정말 센 말이죠. 놓고 때려야죠. 무조건 이 머리로는 놓고 때려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이게 선뜻도 손이 안 가요. 최근에 이 30조 울줄리 마방의 행태를 봤을 때 정말 누가 봐도 천대가리, 이거 안 빠지는 강축이야. 그런데 많은 인기를 모아놓고 말 타는 거 보면은 정말 뭐 한숨 나오게 타다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 이게 부러져도 마방에서 뭐라고 변명할 게 많아요. 부정도 올랐고 뭐 모래를 맞으면 안 끼는 말인데 모래도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능력은 여기서 왕입니다. 왕 인정인데 저는 현장까지 한 번 더 좀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게 보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일단 뭐 안정적인 충마로는 7번만 퍼번트 스톰이 죽으나 사나 승부죠. 후제이 기수가 직접 훈련을 하면서 직전 이상으로 더 좋아진 컨디션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마필은 항상 이 결정적으로 내리막길 3, 4코너 구간에서요 말이 쭉 끌어버립니다. 그걸 제어하면은 직선에서 날라오는 거고, 못 제어하면은 올라오다가 퍼져버리는 그런 좀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그 부분을 최근에 김영근 기수가 잘 해냈어요. 이번에 후지희 기수라면은 뭐 김영근 기수 못지않게 그런 부분 잘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장거리까지 소화해 봤다라면 포번트 스톰이 복승식 충마로는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주원 의원 얘기대로
끄는 악벽을 잡아내면서 지금 자동적으로 이제 선입각질 그런 부분이 자리매김을 한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세게 추천을 드렸던 것이 퍼번트 스톰 거리 늘어도 될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밸류 플러스 자마라서 또 거리 적응력도 있겠고요. 퍼번트 스톰 김주원 형께서 추천해 주셨고, 저는 솔직히 이 레이스가 신데렐라맨을 저는 믿고 싶어요. 57.5에다가 뭐 일말의 불안감. 김주원 형 30조에 최근에 좀 실망한 게 뭐예요? 어떤 말이에요? 첫 타자가 지금 마위 이너가 청춘불배가 빠지면서 그런 것들. 이제 맛을 한번 보냈고, 그리고 마위 이너가 이제 후발 타자로 또 빠지면서 예. 그러네. 하지만 뭐 저는 4번 신데렐라맨 큰 이상 없으면은 좀 세게 보려고 합니다. 4번 세게 보고, 김주원이 형은 7번 퍼번트 스톰. 이게 아마 현장에서 최저 배당 갈 수도 있어요. 두 마리 기본 막건으로 해서 나머지 뭐 되는 말이 많죠. 1번 남도 트리오라든가 2번 아크라이트. 거기에 6번의 기회 만점은 조금 모자라 보이고, 뭐 로얄 임팩트라든가 2주 만에 나오는 9번 최강병기 이런 말도 다 되는 말들이죠. 2군 경주인 만큼 현장에서 나오는 승부지 그 부분에 좀 꼭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7번 우선 보시고 나머지는 대안을 현장에서 압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6일 마지막 14경주 호남 1군의 1900m 경주입니다. 아무래도 별정 경주라는 게 포인트 같아요. 감동의 바다라는 능력 한 수 위의 말이 앞말에 57kg, 핸디도 적당하고 적수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네요. 강축이죠? 예, 강축이죠. 이게 일단 뭐 별정 경주기 때문에 감동의 바다도 감동의 바다지만 뉴욕블루의 핸디가 너무나도 지금 좋아진 경주예요. 직전에 4마신 차이를 좀 더 좁힐 수 있는 핸디가 지금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양강 구도를 보고 이 배당도 없을 것 같은데 양강 구도를 인정하면서 네, 현장에서 뭐 또 다른 변수나 삼복승 대안 정도를 저는 찾아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6, 7이 감동의 바다의 뉴욕블루가 지난번에는 앞말 대상 경주에서 2.0배가 나왔어요. 복승식 기준에서. 이번에는 그래도 순말 거세마들이 좀 있어서 2배가 나올까 이거? 아니 순말 거세말을 그런 거 뭐 다 상관없이 얘네의 스피드를 쫓아갈 만한 말이 그나마 보면 지금 어부지리 비바이스 거기에 고지정벌 이런 말들인데, 아니면 뭐 스트릭틀리 투스텝의 잠재력 폭발 그런 걸 기대하고 또 깜빡이를 배제하고 막건 사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기고 있으면 6, 7 인정하면서 삼복승 고배당도 아니죠. 이제 좀 삼복승으로 배당이 나올 만한 마필들 한 2마리만 엮어서 때려볼 생각이고, 지고 있으면은 쌍승식 한방 가야죠. 이거 골라서. 일단 6, 7 2마리가 셉니다. 세고요. 상대마 중에서 일단 비바 에이스를 어떻게 봐요? 예, 그러니까 비바 에이스가 자력으로는 안 돼요. 자력으로는 6, 7을 이길 수 없는 능력인데 이제 전개상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도 조금은 있습니다. 뉴욕 블루가 선행을 받고 감동의 블루가 계속 이 감동의 바다죠. 감동의 바다가 시종 압박을 하면서 4코너 때 휙 넘어가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뉴욕 블루가 사단이 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페이스에 말려서 감동의 바다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전개 운이 좀 인기마 양강 2마리가 싸워주는 그림이 발생이 돼야 이제 좀 어부지리를 노릴 수 있는 정도. 네, 이 정도로. 제가 비바 에이스를 왜 한번 김주영한테 물어봤냐면, 저는 비바 에이스를 삼복승조차도 보질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물어봤어요? 좀 안 좋게 보길 바랬어요. 아예 불안한 인기마로 얘기를 해버리려고. 근데 세게 본다 그러면 내가 또 얘기를 할 수가 아니 뭐 이게 없으니까. 세게 볼 껌덕지가 없으니까. 비바 에이스는 저는 뭐 삼복승도 버린다는 말씀 드렸어요. 조교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 말이 좀 빡세게 몰아줘야 되더라고요. 조이원 기수 빠따로는 택도 없다라고 보고, 별정 기수 경주라서 지금 감량을 목표로 해서 조이원 기수가 탔지만, 조이원 기수하고는 저는 등짝의 호흡이 많이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3번은 쳐다보지 않고 오히려 그냥
승부했지만 말이 싱싱하고 이번에 정상주기 맞은 고지정벌. 이게 지난번에 체중도 많이 오버가 됐었는데 고지정벌이 좀 낮고 기존의 말 중에서는 뭐 해바, 삼복승이라면은 요 두 마리 정도 보이는데 배당을 노린다면서 삼복승을. 와일드 명운이면? 아니 해봐였는데 해봐 무슨 배당이야 이게. 사이즈 3등짜리인데 안말에서. 이게 인기 3위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이번에 양강의 그렇지. 비바 에이스, 고지정벌, 그 다음이 해바라고 최근에 너무 못 튀었기 때문에. 근데 이 해바도요 6, 7 빼고 나서 나머지 상대들이랑은 분명 경쟁력이 있어요. 이 말 역시나 이 끄는 악벽이 항상 관건인데 그것만 제어하면 직선에서 분명 뜁니다. 예전에 정동철 기수도 그렇게 해서 한번 감동의 바다를 때려 잡았던 적도 있죠. 자, 그래서 이 해봐도 끄는 악병만 잡아내면은 여기서 현재 시점의 능력으로 두 마리를 이기긴 힘들지만 나머지 마필들은 충분히 이겨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좀 적중을 드리고 싶어서 좀 얘기를 좀 길게 해봤어요. 6, 7 감동의 바다 추계 뉴욕블루 인정하면서 그죠? 웬만하면 주로가 아주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 쌍을 뒤집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실력으로 뒤집기로. 일단 6, 7에다가 삼복승 막건으로 공략하실 분은 1번 해바 그리고 8번 고지정벌 이렇게 두 마리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요 안에서 현장에서 배당 메리트 좀 확인하시고 마지막 경주는 꼭 좀 여러분께서 적중해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는 내일 토요경마 방송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뭐 가족들과 함께 못 보내고 저희는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람을 이번 주 경마를 통해서 꼭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